자, 2차 함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 자, 최대 최소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되느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함수라는 녀석의 꼬라지를 생각하면 아래로 볼록한 거 아니면 위로 볼록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래로 볼록하다면 여기 꼭지점 쪽에 최소값이 있을 것이고, 위로 볼록하다면 마찬가지로 꼭지점 쪽에 최소값이 있을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라는 게 나와 있을 때, 특히 2차식에서 최대 최소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첫 번째 생각할 게 지금 현재 아래로 볼록한 사항인지 위로 볼록한 사항인지를 판단해 주는 것. 두 번째, 축의 위치만 생각 잘 해주면 됩니다. 축의 위치. 축이라는 것이 과연 어딘가? 축에 가까울수록 아래로 볼록하다면 축에 가까울수록 작은 값을 가질 것이다. 위로 볼록하다면 축에 가까울수록 큰 값을 가질 것이다. 이게 핵심이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주어진 구간을 체크만 해주면 다 끝난다는 뜻이 될 거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보면은 1번 공통부분이 있는 함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공통부분을 t로 치환해서 t에 대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한다. 그때 t값의 범위에 주의를 한다라는 말이 있어. 여기서 보면 치환한다라는 말이 있죠. 나중에 뒤에 배우면 알겠지만은 치환한다는 것은 합성함수, 즉 어떤 변수를 직접적으로 바로 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수에 대한 식의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 다음을 처리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뭔가 한 게 거쳐간다는 뜻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요 밑에 있죠. 여기서 x의 제곱 플러스 2x라는 것을 t라고 탁 치환을 해주는 순간 주어진 식이 y는 t의 제곱 플러스 2t 빼기 3이라는 걸로 바꿔서 생각할 거라는 거야. 우리는 x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범위를 알고 있는 거지 t에 대해서는 아는 게 당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 x에 의해서 t 값이 결정이 될 것이고 그 값에 의해서 이 식의 값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야. 결론은 x라는 것에 의해서 t라는 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y라는 값을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f라는 함수로 잡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g라는 함수로 잡았을 때 f랑 g랑 두 번 거치게 되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로 한 가지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게 나중에 배울 합성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t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알아야 그 범위에 따라 g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뒷부분 고등수학 하에 배우는 건데 정의역이라는 것은 알아야 우리가 함수를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x에 대한 범위를 알았을 때 t라는 값에 대한 범위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 g라는 녀석의 정의역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 상황이 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치환을 하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앞뒤 볼 거 하나도 없이 x의 범위에 따른 t라는 값이 어떠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무조건 따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책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자. 어이구, 머리 짱놈. 해보자. 자, 먼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x는 1까지라고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 범위를 가지고 우리는 x의 제곱 플러스 2x라는 것을 t라고 치환을 해서 t의 범위를 먼저 찾자라는 거야. 왜 치환을 하냐? 대놓고 보면 4차식이거든. 4차식은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치환을 하는 순간 2차식에 관련된 녀석이다. y라는 것도 뭐가 돼요? t의 제곱 플러스 2t 빼기 3으로서 2차식에 관련된 거다. 2차식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치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간단하게 하려고 어쨌든 이놈의 결과가 t래. t가 2차 함수에서 y값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걸 인지하면 되겠고 축이라는 것이 뭐야? 안 보나? 집중해라 여기에. x가 뭐예요? 축.
얘를 보고 축 x는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를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는 얘보다 조금 옆에, 1이라는 것은 얘보다 이만큼 커져야 되니까 좀 더 많이 옆에. 그래서 이만큼에 대한 범위를 생각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y 값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에 있고 얼마나 아래에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최소는 여기 꼭다리가 될 것이고 최대는 여기가 되겠죠. x 값은 2일 때가 바로 최대가 된다는 뜻이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최대 최소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 최대, 언제 최소 이것까지 같이 항상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을 적용하게 되면 얼마인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고요. 2를 적용하면 얼마고? 8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t가 가질 수 있는 이 범위는 뭐가 됐어? 마이너스 1 이상 8 이하의 값은 모조리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이걸 반드시 체크를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t의 범위를 찾았지? 이제 y 범위를 찾는 거야. 지금 했던 것을 똑같이 한 번 더 하면 돼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입니다. 축은 뭐더라?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내가 체크해야 되는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8까지다라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8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어딘가 있겠지. 8. 그래서 최대는 t가 뭐일 때? 8일 때. 최소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를 했으니까 결과만 알면 되기 때문에 8을 대입하는 겁니다. 64 더하기 16 빼기 3 87인가요? 70, 80, 77이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 그래서 각각 구하게 됐어. 그럼 x가 뭐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가 되겠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t가 마이너스 1일 때요. t가 마이너스 1이 될 때의 x값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가집니다. x가 뭐일 때 최대값으로서 77을 가지게 될까? t가 8이에요. t가 8이 되려면 x는 2라는 거지. 그래서 2일 때 최대값을 가지게 되더라. 아시겠어요? 요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제대로 어느 정도 공부한 거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값 12? 뭐고? 내가 계산 잘못했나? 8이었는데? 아씨, 뭐 틀렸는가 보다. 확인. 요건가? 왜 8 했지? x에 2 넣으면 8 맞는데? 범위 체크 잘못했네? 자,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했나? 내가 1까지 안 하고 2까지 해빛네. x가 2일 때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답이랑 조금 다릅니다. 아무튼 내용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 자, 이게 우리가 2차 함수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실수라는 것을 제곱하면 항상 어떤 범위를 가지게 돼? 양수밖에 안 돼? 실수를 제곱한다는 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허수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상황에 따라 달라. 순허수를 제곱하게 되면 0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제곱하게 되면 i라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건 양인지 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실수의 제곱이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일단 기억해 주면 됩니다.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할 때 뭐 어떤 양수 2 해놓고 x 빼기 p 전체 제곱 플러스 q 이런 걸 썼을 때 a라 할까? a에 x 뭐 이렇게 있을 때 a가 양수라면 요 부분만 먼저 생각하면 어때요? 무조건 0보다 커나 같은 거단 말이야. 거기서 q를 더했대. 그럼 얘는 q보다 커나 같겠지. 그게 최소값이 q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거듭 제곱이라는 게 여러 개 있어. 무조건 뭐예요? 0보다 커나 같고 0보다 커나 같고 0보다 커나 같겠지. 더한 것은 당연히 0보다 커나 같겠지. 그럼 여기 플러스 C라는 게 임의로 있어. 그럼 얘는 당연히 뭐보다? C보다는 커나 같은 거다. 이런 말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언제? 이놈과 이놈과 이놈이 0일 때 최소값 C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방정식 풀 때 한 번씩 나오는 건데 x 빼기 a 전체 제곱 더하기 y 빼기 b 전체 제곱이라는 게 그냥 0이다. 이런 식으로 툭 튀어나왔어. 는 0이라는 게 나왔어. 그러면 얘랑 얘랑 뭐가 될 수밖에?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걸 생각하면 이런 거 있었죠? 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 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라는 것은 변형을 해서 2분의 1에 a 빼기 b 전체 제곱 플러스 b 빼기 c 전체 제곱 플러스 c 빼기 a 전체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변형하면. 그럼 얘는 제곱 플러스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나 같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이놈이 0이란 뜻은 뭐더라?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더라. 지금 그런 내용하고 지금 다 똑같은 내용이 된다라는 거지. 결합이 다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수 제곱이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임을 이용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이제 보자. 실수 xy라는 조건이 있어. 그러면 2차식 이런 것이 있대. 지금 xy 항은 일단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면 제곱 플러스 제곱, 이때 a, b는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일 때만 우리가 뭔가를 장난을 칠 수가 있어. 둘 다 양수가 되어야 0보다 크나 같고 0보다 크나 같다 더하면 0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라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데 더하면 이게 양인지 음인지 잘 모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A, B 둘 다 양수라면 0보다 크나 같다라고 기본적으로 표현이 된 거고 거기에서 어떤 K를 더했기 때문에 최소값이 K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라. K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둘 다 음수라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됐기 때문에 이만큼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표현이 된 거야. 그럼 K를 더했으니까 K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러니까 최대값이 K가 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하면 x 빼기 2 전체 제곱 플러스 2를 묶어주면 y의 제곱 빼기 6y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더하기 9 빼기 9를 통해 가지고 y 빼기 3 전체 제곱 플러스 16인데 요만은 4를 더했고 얘는 플러스 9, 18을 더한 거기 때문에 빼기 4, 빼기 18을 해줘야 식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어이구야 살아나라. 에이씨 그냥 쓰자. 더하기 16이 있었고 빼기 4 빼기 18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처럼 생각하면 돼? 2차 함수 표준을 만들었을 때 꼭지점 좌표 찾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변수가 몇 개? 2개가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뭐일 때? 2일 때 x가 3일 때 최소값 뭐를 가진다. 그래서 대답은 최소값만 물어보면은 마이너스 6이라고 대답해도 되지만 머릿속으로는 항상 이렇게 통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도록 하자. 자, 주어진 조건에서 2차식에 대한 최대 최소라는 말이 있대. 자, 바로 예제로 가면은 XY 관계가 있어. XY 관계식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이 깔렸다라는 뜻인 거야. 문자를 하나로. 최소값을 물어봤어. x제곱 플러스 2, y 대신에 x 빼기 3을 넣으면 된다는 뜻인 거야. 2차식의 최소값 물어봤다? 바로 는 y라 했을 때 y의 최소값 물어보는 거와 같은 거지. 그래서 2차식의 최소값을 물어봤다라는 것은 그냥 y는 생략해서 2차식을 무조건 그래프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꼭지점 찾아라 이 말밖에 안 되는 거라고.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2x 빼기 6이니까 플러스 1 빼기 7로 변형을 해가지고 x 더하기 1 전체의 제곱 빼기 7.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7입니다.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y라는 것은 마이너스 4일 때입니다. 이렇게 항상 같이 짝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